타이어 편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타이어 편마모에 의해서 타이어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허브 베어링이 나갔다, 또는 하체의 홈이 불량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 차도 이렇다 그러면 먼저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뒷바퀴입니다. 앞바퀴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이 없고요. 뒷바퀴에서 계속 웅웅웅웅 한 소리가 나요. 자,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은 회전을 하는 그 수에 비례해서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뭔가 웅웅웅 거리는 소리 있죠, 그죠?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타이어 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보통 판단을 해요. 허브 베어링이 나왔다, 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허브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우리가 탔을 때 허브 베어링이 나가는 거지, 그 이하로 타면 거의 허브 베어링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이어가 마모가 되어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모 한계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면에 마모 한계선이 이렇게 있죠. 이 마모 한계선은 우리가 사이드 부위에서 보면 이걸 사이드 월이라고 해요. 이 옆에 타이어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도 적혀 있고, 이 사이드 월 부위라고 하는데, 사이드 월 부위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삼각형을 수직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마모 한계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모 한계선은 법적으로 우리가 몇 mm냐면 1.6mm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타이어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3mm, 4mm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편마모에 대해서 소음 때문에 교체를 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어가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전에 저번에 제가 타이어를 구조를 분석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어의 삼각형은요 60도 간격으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60도가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타이어 삼각형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여기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요쯤에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까지가 한 60도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60도 원둘러러 가면서 계속해서 삼각형이 표시가 된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트레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다시 60도 가면 여기도 있어요. 보입니까? 여기도 있죠, 그죠? 자, 이 타이어는 언제 만들어진 타이어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호칭부터 한번 볼게요. 235에 60에 R18입니다. 타이어 폭이 되겠고요. 230, 60 편평비라고 우리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60 시리즈. 그 다음 R은 레이디얼 타이어고요. 18인치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사이드 월 부위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제조연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조 주차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 타이어는 지금 2015년 43주차에 만들어진 타이어다. 15년 43주차 만들어진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타이어가 굉장히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왜 교체를, 이제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가 얼라이먼트가 안 맞게 되면요, 지금 이 타이어 기준을 보면 이쪽이 휠 쪽, 휠 바깥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휠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이지 않겠죠. 타이어는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됐냐면 이렇게 운행이 됐다.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웨이브 치듯이 타이어가 돼요. 자, 어떻게 마모가 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타이어 마모되면 이쪽으로 많이 마모가 될 거라고.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자, 요렇게 가다가 많이 달았죠. 여기서는 선이 선명하게 보이죠. 보이다가 점점 없어지다가 여기가 없어졌죠. 여기는 높고요, 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또 됐잖아, 그죠? 그리고 거의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점점 마모가 심해서 여기는 또 마모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마모가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좀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닳고 파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마모가 되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은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휠하우스죠. 휠하우스에서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칙적으로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기 마모됐죠. 그 다음에 마모되지 않다가 마모됐죠. 마모되지 않다가 마모가 됐죠. 마모되지 않다가 규칙적으로 가다가 또 마모가 됐어요, 여기. 그죠?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면, 이 차는 지금 출고 후에 사고도 한 번 없었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은, 자동차가 처음 생산될 때부터
차가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차가 좀 오래돼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웅웅 소리가 규칙적으로 타이어 편마모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져보면요 울퉁불퉁해요. 여기는 블룩하고 여기는 좀 들어갔고요. 블룩하고 들어갔고, 아까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금방 표가 나지, 그죠? 달았고 안 달았고 안 달았고 안 달았고 안 달았고 가다가 또 달아. 이 규칙적이에요. 보통 보면은 여기도 달았죠, 안 달았죠, 안 달았죠, 달았죠. 또 닳지 않다가 또 달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홈이 파여졌다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뭐 칼로 이렇게 자른 듯이 이렇게 트레드 부위만 이렇게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올라와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소음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는 안쪽보다는 마모가 조금 덜하지, 그죠? 여기는 규칙적으로 보통 이렇게 닳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생기긴 하지만 안쪽보다는 덜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어 가격이 하나에 한 15만원 20만원 하니까 네 짝을 바꾸면 한 80만원, 적게는 뭐 한 60만원 이렇게 되는데, 타이어를 이렇게 바꿔서 타면 안 되느냐? 타이어를 바꿔서 타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앞쪽으로 가져가도 그렇고 옆쪽으로 가져가도 그렇고, 자, 이렇게 교체하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뭐가 안 맞아서 그러냐면, 보통 캠버와 캠버와 토 값이 조금 안 맞았어요. 그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시면은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탔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체를 하시고 보셔야 조용한 승차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 편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이 편마모가 되면은 차에서 웅웅웅 하는 여기엔 소음이 발생하고요. 이 소음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신경이 쓰이는 이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정비업소나 차에 타보면은 굉장히 주행 소음이 심한 차들, 대부분 타이어 소음이다.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 증상이 없어지고요. 타이어 교체 앞바퀴보다는 뒷바퀴입니다. 뒷바퀴에 편마모가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편마모에 대한 그 주행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조치는 우리가 타이어를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